2단은 노새 두 마리 소설할게. 2단은 전체가 문학으로 느끼는 삶이야. 그리고 2단은 우리 제막매가 수라 그리고 뭐 봤니? 흥부 좀 봤지 그지? 그 세 작품은 마음을 나누는 문학이고 2단은 삶을 말하는 문학.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을 통해서 197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야. 문학작품 같고.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소설이라 그랬지, 그지? 소설. 그럼 소설의 특징부터 봐야겠지. 소설의 갈래적 특징부터 보고 본문 들어가 볼게. 자, 소설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그지? 허구지, 그지? 허구. 근데 무작정 쓰는 거 아니야.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가 소설이야. 소설이고요. 자, 소설 특징 한번 볼까? 그러면 이게 소설 특징 가장 큰 특징이 허구성이지. 소설의 특징 첫 번째가 허구라는 거야. 허구성. 두 번째가 뭐야? 근데 꾸며낸 얘기이지만 삶의 진실 담고 있어. 그래서 진실성. 세 번째 문학이잖아. 문학은 당연히 예술 작품이지. 그러니까 예술성. 네 번째 긴 줄글로 돼 있지. 줄글로 돼 있으니까 뭐 산문성. 다섯 번째 이야기잖아. 이야기는 서사라 그래. 서사성. 이게 소설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소설에는 3요소가 있어.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야. 주제는 뭐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그게 주제지. 중심 생각. 그게 주제고. 구성은 우리가 글의 이야기의 짜임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구성이야.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구성이고, 문체는요, 작가가 개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말투래. 우리 말할 때 말투가 있잖아, 그지? 그런 글투나 문장의 구성 방식을 문체라고 그래. 길게 쓰는 작가도 있고, 짧게 쓰는 작가도 있고, 재미있게 쓰는 작가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작가도 있고, 그게 문체야. 자, 소설의 배경은요, 일단 우리 맨날 하잖아.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언제는 시간적 배경이지. 시간, 시대, 계절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 장소를 얘기하지. 그리고 하나 더, 사회적 배경. 자, 어느 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 그지? 여기는 1970년대거든. 그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이 사회적 배경. 소설의 배경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배경이 있고요. 그 세 가지. 그리고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 소설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 전달하기에 작가가 내세운, 작가일 수도 있고 작가가 아닐 수도 있어. 작가가 내세운 대리인, 그 사람을 서술자라 그래. 서술자. 그러면 작품 안에 나로 나오잖아. 그지? 그 얘기 들려주는 사람이 작품 안에 나로 나오면 1인칭이야. 1인칭. 여기에 노새 두 마리도 1인칭이야. 1인칭은 작품 안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요. 얘가 주인공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내 얘기하니까 내 내면은 너무 잘 얘기할 수 있겠지. 자신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자가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 근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나오긴 해.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얘는 주변 인물이야. 주인공은 따로 있어. 사랑 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살 난 오키가 작품을 얘기해줘요. 서술자야.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그 어머니와 사랑 손님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요. 나가 주인공과 사건을 관찰하는 거야. 관찰해서 전달해 주는 거. 우리가 노새 두 마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나가 아버지의 삶을 관찰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내면 심리까지, 그 사람의 주인공의 내면 심리까지 알까? 아니지. 대사나 행동을 보고,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고, 이럴 거야. 이렇게 짐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찰된 내용만 전달해.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독자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3인칭은 작가가 얘기해 주는 거야. 3인칭은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작품 밖에 서술자. 두 개는 작품 속에 서술자고 얘는 작품 밖에 서술자가 객관적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을 관찰해요.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전달합니다. 자, 외부로 드러나는 사실만 전달해요.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다는 거야. 사실만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할 여지가 많습니다. 똑같아.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머지는 관찰한 내용만 전달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가 상상해야 된다? 나머지는 독자가 상상해야 된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전자가 무슨 전자야? 전부 할 때 전자야. 지자는 알지자야. 전부 아는 거야. 누가? 서술자가. 작가가 전부 알고 모든 내용을 독자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괴로운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해요. 서술자가 어떤 입장이 있냐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위치에서요. 인물의 심리, 행동을 다 구체적으로 다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독자는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고 자, 작가가 얘기해 주는 거 듣기만 하면 돼. 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관찰자 시점이 상상할 수 있고 내면 심리 다 알려주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치? 근데 자, 차이는 뭐야? 1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작품 속에 있고 3인칭 시점은 작품 밖에 있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다. 그러면 인물 제시 방법은요. 직접 제시는 뭐냐면 서술자가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 설명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저 사람은 화를 잘 낸다. 이러면서 직접 해주는 거고 간접 제시는 행동, 대사, 외양묘사 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짐작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수남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온 골목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건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면 주인 영감님이 출근하신다.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수남이 부지런하구나. 부지런하단 말이 없어도 수남이 되게 부지런한 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인물의 행동만 얘기해 줬는데 알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걸 간접 제시. 직접 부지런하다. 뭐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제시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옆에 자, 간단 체크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래요. 자,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낸 허구 이야기. 예, 맞네요. 자, 소설의 3요소는 뭐야? 주제 구성 문체야. 주제 구성 문체.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3요소야. 주제 구성 문체 중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X. 자, 3번. 인물들이 활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문화적 상황을 소설의 배경이라고 한다. 맞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요거는 사회적 배경.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내세운 대리인을 소설에 뭐라고 한다고? 서술자라고 하고요. 서술자. 다음 3번. 자, 나 나왔으니까 일단 1인칭이다. 그치? 1인칭 아닌 거 땡. 자, 하고 둘 중에 하나겠지. 그치? 나는 아버지 말대로 미호기에게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 나는 사실 겨울방학 내내 미호기만 생각했다.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네. 그치? 나는 나중에 꼭 미호기와 결혼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또 굳혔다.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4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노스의 두 마리 들어가 볼게. 자, 선생님하고 중1 때부터 수업한 아이들은 중1 때 이 작품을 공부했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했거든. 자, 자세히 생각해봐. 했습니다. 자, 작가는 누구냐면 최일남 선생님이야.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한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표현한 작품들을 주로 쓴 분이야. 그래서 뭐 흐르는 북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면
공부할 작품들이야. 할게. 자, 그럼 우리 발단부터 볼게. 선생님 발단 위기 전개까지 할 거야. 아, 너무 많은데요. 아니야. 발단 위기 전개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고요. 아니야. 발단 위기 전개 맞아. 전개까지 할 거고 위기하고 절정하고 위기하고 절정이 또 굉장히 양이 많이 돼요. 결말이 조금이고 그래서 위기 하나 그리고 절정 결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나누어서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발단 부분부터. 발단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뭐, 인물이 소개되고요. 인물이 소개되는 거야. 인물, 배경,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요. 사건의 실마리가 나오는 부분이야. 사건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도 인물, 배경이 소개될 거야. 자, 배경과 발단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그러면 이게 선생님 몇 년도라 그랬어? 1970년대라 그랬지, 그지? 19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 이 단어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구동네, 새동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새동네가 생기면서 나타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하자. 자, 가. 그 골목은 매우 가팔랐다. 골목 올라가는데 굉장히 가팔라. 아버지가 뭐 하냐면 연탄 배달하셔요. 요즘 연탄 없지. 요즘은 다 어디야? 도시가스 볼라잖아, 그지? 대부분 니네들 아파트에 살잖아, 그지? 그래서 도시가스를 쓰지 이렇게 연탄을 떼고 이런 거는 없을 거야. 근데 옛날에 1970년대는 대부분 난방을 연탄으로 했어요. 연탄을 하고 연탄불에 또 밥을 짓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연탄 배달을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연탄 배달을 하시는데 노새 갖고 뭐 이게 뭐 트럭이 있고 이러지 않고요. 노새 갖고 연탄 배달을 하는 거야. 노새가 뭔데? 말하고 소하고 이렇게 말과 소 사이에 태어난 그 개가 망아지 아니지. 하여튼 개가 송아지 앤드 망아지겠지. 개가 노새지, 그지? 이제 그 노새 갖고 연탄 배달을 하는데 이 가파르면 어때요? 골목이 가파르면 되게 힘들겠지, 그지? 그럼 노새는요, 노새래.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여기는, 이 골목은요, 골목길은 부동네와, 세 동네의 경계고요. 세 동네의 경계고, 자, 선생님 조금 이거 하면 좀 크게 할게. 자, 세 동네의 경계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 올라가면 힘들지, 그지? 그리고 아버지의 힘든 삶을 나타내는 소재야. 아버지의 힘든 삶.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부터 네모를 하는 거 있지. 네모를 하는 거. 네모를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197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들이야. 그러니까 네모 잘해. 자, 마차로 연탄 배달해요. 요즘 못 보지, 그지? 세계모라 그 힘으로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들으는 마차가 언덕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 하면서 노쇠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곱비줄로 3번, 4번 후리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새를 갖다가 막 등을 친대요. 바둥바둥거리고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 노새도 아버지도 힘든 삶을 살지만은 평상시 노새도 엄청 힘든 삶을 사는 거야. 평상시 노새의 힘겨운 삶. 물론 마차에 연탄이 많이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 차이는 있었다. 자, 연탄 네모. 연탄은 아버지의 직업을 나타내주는 소재야. 아버지의 직업은 연탄 배달부야. 그 가게에서 연탄을 받아가지고 배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장에 얼마씩 이렇게 먹는 거야. 지금 같으면 뭐하고 비슷해? 그 우리 배달하는 배달맨들 아저씨들하고 비슷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자, 적게 실었을 때는 금방 올라가겠지만 많이 실으면 그만큼 힘들겠지. 가득 실으면 대충 자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많이 실으면 돈 많이 받잖아. 그죠? 가득 실으면 대충 500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그래야만 신명이 난대요.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 않았다. 힘들어요. 이거 많이 실으면 노새도 힘들고 아버지도 힘들어. 그래도 많이 실으면 그만큼 자기에게 많이 돌아오니까 힘들어도 생계를 위하여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어요. 연탄을 많이 배달하고 싶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야. 자, 나 볼게.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자, 우리 동네는 변두리, 서울 변두리야. 서울 변두리,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얼마 전까지도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사람들이 그날 먹고 그날 벌어 그날 사니까 막 200장씩 300장씩 놔두고 연탄을 잔뜩 사가 재워놓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돈 벌어오면 그날 양식 사고 그날 또 할 연탄 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 동네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잦아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은 1970년대 세워진 주택이야. 국가 정책에 따라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보건이 생에 알맞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 새로운 형식의 주택이야. 그냥 이게 뭔지 자세히 몰라도 되고요. 70년대 새로 지어진 주택이 문화주택이구나. 이게 뭐라고? 1970년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 단어이구나, 소재구나.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금이 걷듯 나누어졌다. 자, 이게 1970년대 모습이고요. 새로운 문화주택이 쓰는 거야. 새로운 문화주택이 쓰고 그 다음에 옛날 구동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주택 사람들은 산업화 도시화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고 옛날 구동네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로 구동네와 새동네가 나뉘어져. 산업화 도시화로 구동네와 새 동네가 나뉘어져 단절된 모습이야. 골목 하나를 두고 단절된 상황. 그리고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한 동네, 구동네가 있고, 구동네가 있고요.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 보면
2층 슬래브집. 슬래브집은 이런 슬래브집. 자, 슬래브는요, 만든 집. 슬래브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양옥의 지붕처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한 장의 판처럼 만든 구조물. 이것도 1970년대 이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들이 가려 닥지 붙은 판잣집. 판잣집, 지금도 판잣집 보기 힘들지. 이것도 1970년대 흔히 볼 수 있었던 집들이야.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 변두리의 흔한 언어 신형 부락으로만 보였다. 자, 새로운 동네가 들어선 거야. 이게 1970년대 이제 1970년대 도시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도시화의 모습이 나타나서 자, 옛날 구동네가 있고 판잣집들이 있고 또 빈트에 다져져 가지고 이제 새 집이 막 생겨나는 거야. 뒤로 넘어가 볼게. 이제 다 볼게.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왜 좋아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30장만 사가는 터여서 이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30장씩 사간대. 요거는 어느 동네, 가난한 구동네 사람들의 모습이야. 가난한 구동네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30km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멀리 좀 잘 사는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하는 거야. 근데 동네에 새 집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왜? 새 동네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고 연탄을 갖다가 300장씩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 이유가 요게 이유지, 그지? 자, 동네 새 집들이 들어서면서 멀리까지 배달 안 가고 여기서 가까이에서 많이 주문을 하니까 그런 집에서는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되니까 자주 주문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금만은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 전보다 아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도 가까이에서 많은 연탄 배달이 할 곳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좋아한 거야. 그 다음 새 동네. 자, 우리가 그 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서는 동네를 새 동네라고 불렀다. 생기면서 조항진 것은 비단은 단지 이런 뜻이야.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좋아졌다는 거야. 누가 좋아졌냐면 구멍가게.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엇인가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왜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어?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두 업자지 소주국만 육실하게 아주 많이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로 차츰 한탄이 미린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호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그러니까 자, 새 동네가 생기면서 변화가요. 새 동네가 생기면서 변화 첫 번째. 자, 옛날에는 사람들 막 소주만 잔뜩 마셨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한타, 미린다 이런 음료수를 마시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가 끼게 된 거야. 잘 안 팔려가 사람들은 기껏해야 사과밖에 안 먹었는데 이제 귤까지 사 먹는 거야. 그럼 변화 두 번째. 과일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자, 우유 배달부 좀 잘 살아요. 배달시켜 먹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골목을 드나들고, 그리고 신문 배달부가 조속으로 조속은 아침 저녁이야. 신문 배달부가 조속으로 골목을 누비고, 자, 변화 네 번째. 신문 보는 사람도 많아가. 옛날에는 여유도 안 되는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도 많은 거야.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 보이, 구두 닦기야, 구두 닦기. 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딱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그러니까 변화 5번째. 옛날에, 그 동네 사람들은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새 동네 사람들은 구두 신는 그런 양복을 입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구두 닦기 소년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때면 오고 말 때면 말라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청소차가 이제 골목 안까지 오는 거야. 변화 6. 자, 이거 늘 얘기하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있는 거 봐라고.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가 발단이야. 발단은, 자, 소주제가요. 새 동네가 들어섰지, 그지?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동네 모습이 변화한 거야. 동네 모습이 변화했고, 이 글이 몇 년도라고 배경이 되는 게 사회문화적 배경이 1970년대야. 1970년대면 도시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고 그 70년대 어디야? 서울 변두리 동네가 변화하기 시작한 모습이 나타나 있고 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2, 3년 전부터 슬랩으로 지은 무슨 주택? 문화주택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변두리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일반 가정에서 연료를 뭘 썼다고? 연탄을 썼습니다. 자, 구 동네와 새 동네의 차이 보자. 자, 구 동네는요, 도시 하층민이야. 도시 하층민이고요. 새 동네는요, 산업화 도시와 혜택을 누리는 부유층이야. 부유층이고 자, 구 동네 사람들은 집이 제일 큰 차이지 판잣집에 살아요. 판잣집에 거주하고 새 동네 사람들은 슬래브 지붕을 한 문화주택에 살고요. 자, 구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연탄을 조금씩 삽니다. 기껏해야 2, 30장. 근데 여기는 연탄을 많이 사서 몇 달씩 놔두놓고 쓰는 거야. 그래서 뭐가? 경제 수준 차이가 납니다. 어느 동네가 훨씬 잘 산다? 새 동네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그 다음에 새 동네가 생기면서 변화 볼게. 자, 일단 구멍가게 있잖아. 구멍가게에 물건이 많아져요.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 음료수, 아이스크림, 귤 상자가 진열되고 우유 배달부하고 식문 배달부, 슈샤인 부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와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왜? 요게 생긴 변화야. 그리고 간단 체크 어휘 문제 옆에 볼게요. 자,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 조석. 맞죠? 함께 어우르는 말이고, 홉은요, 커피를 셀 때 쓰는 단위야. 홉, 두 홉짜리. 여기 홉이 어딨냐면, 요게, 자, 요걸 선생님 얘기 안 하고 넘어갔네. 두 홉짜리 할 때 홉이잖아. 그치? 홉. 맞고요. 자, 비단은요. 이거 지금 옷감 비단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단 단지 이런 뜻이야. 다만 이런 뜻이니까 이거 옷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필요는 옷감이거든. 옷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계 갈게요. 정계. 자, 정계에서 봐야 할 것은 자, 여기 나의 집, 나의 아버지가 연탄 배달할 때 사용하는 거? 하여튼, 노세지, 노세. 노세인데, 노세에 대해서 구 동네 사람들하고 새 동네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요. 그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세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도 같이 한번 봅시다. 갈게, 라. 자,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기는 했어도 구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이 없었다. 자, 구 동네, 새 동네 사람들이 어울리는 법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여기 보면 자, 새 동네 사람들은요.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다가오는 것을 거절했대요. 어때요? 새동네 사람들이. 어, 굉장히 새동네 사람들은요, 개인적 성향이 강한 거야.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개인적 성향이 강하고요.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나서 속으로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새 동네 쪽에서만 더욱 그랬다. 새 동네 쪽에서만 자 더욱 그랬다. 왜? 자 새동네 사람들은요 노새를 보지 못해서 노새를 접해보지 못하는 거야. 노새를 접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길을 모은 거야. 눈길을 모은 이유가 눈길을 모은 거야. 눈길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길을 모아요.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그들 떠보지를 않았다. 왜? 자, 늘 봐왔기 때문이야. 늘 봐왔기 때문에 자, 자기들은 아이들의 신누른 똥이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을 가운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한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면 자,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싸? 아이고 저 지린네.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뭐 공동변소인가? 공동변소 1970년을 나타내는 어휘. 자, 말을 부리려면 이거 노쇠를 안 그러고 말을 부린다고 말이라고 얘기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노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그지? 자, 노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함부로 대함. 어쩌고 하면서 앙앙내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겨쳤다. 자, 말과 노새를 구별도 못하는 주제. 아무데서나 가르침을 택대고 있는 주제. 우리 노새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면 이 동네 아줌마들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어? 이 동네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해서 적개심, 분노를 나타내지. 동네 아줌마에 대해서.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단연 달랐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에서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우리 노새를 보면 미소를 머금고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하기도 하고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떻게 해요? 새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게 됐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힐끔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하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내외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보고 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그름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신무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굉장히 좋아해. 신기해. 자, 그 다음에 보자. 이거 새 동네 사람들이겠지. 그림 그지? 자, 자, 무엇보다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였다. 그러니까 새 동네 아이들은, 자,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 동네 아이들이었대요. 그러면 새 동네 아이들은 구 동네 아이들하고 상반된 반응을 보내는 거야. 구 동네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창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참 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등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너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면요.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왜? 노새가 자랑스러운 거야. 나는 노새가 자랑스러움. 아버지도 그런 심정이었을까? 아버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뭐야? 행동으로, 아버지 말과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버지도요,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을 느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때는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자,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요. 아니, 괜히 이랴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이것도 새 동네 아이들 그 반응에, 새 동네 아이들이 아주 신기하지, 그지? 아이들의 반응에 자부심을 느껴서 자부심을 느끼는 아버지 행동에,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아버지가 노새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 거야. 그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야. 자, 나는 사실 새 동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집에서 뭘 하는지, 자,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문데다가, 자, 이유. 좋아하지 않는 이유고, 나온다 해도 저희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지네들끼리만 노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을 들어 끼워달라고 한 일도 없고요.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그러니까 자, 뭐 하는 거냐면 서로 형편이 다르고요. 서로 사는 형편이 다르고 되는 데는 잘 사는 거야. 형편이 다르고 하는 형편이 다르고 노는 방식이 달라. 노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서로 안 어울리는 거야.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구동네 아이들을 보면, 구동네 아이들은요, 자, 내내 밖에서만 놀고요. 놀이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는다. 희망스럽게 아주 짓궂게 논다는 거야. 걸핏하면 싸움 지르고 걸핏하면 욕질이야. 말썽도 피우고요. 어찌 그리 잘 피우는지. 아이들 싸움이 크진 어른 싸움도 아이들 싸움이 크진 어른 싸움도 끌 날이 없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도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새 동네까지 가는 거야.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이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많지 않은 거야.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아요. 그들은 저희들끼리 놀다가도 우리가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그머니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하다. 친밀감이 없는 거야. 평소에는 대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면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자, 이것도 노새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지, 그지? 애정.
자, 평소에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안 보면, 자, 우리 동네, 그 동네 아이들은 노새안 보면 엉덩이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고 콘창등을 한 대 지어받기 일수래요. 그러면 이건 그 동네 아이들은요, 노새를 어떻게 해요? 노새를 괴롭히는 거야. 아이들은 노새를 괴롭힘. 진짜가 이상하게 됐다. 다시 잘 적을게.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 자, 아버지 말수 적다, 그지? 이런 때 어떤 때 아이들이 노새를 괴롭힐 때 불을 켜고 개구장이들을 내몰았다. 아이들이, 자, 요럴 때, 이런 때는 그 동네 아이들이 노새를 괴롭힐 때, 이때는 불을 켜고 개구장이를 내몰았대. 그러면 노새에 대한 아버지 애정이지. 노새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드러나 있다. 이 때깔 놈의 새끼들. 자, 때깔 제지은 사람이 잡혀간, 에이, 잡혀갈 놈들, 이런 거지.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이야? 지랄들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봐.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 2년 전에 노새가 들어온 건 언제? 2년 전이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새가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 전개될 거야. 노새가 집에 들어오게 된 사연이 전개되는 거야. 전개되고요.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그 전까지는 뭐해서 말이 있어서 우리 집에 누군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온 거야. 싫으면 웃돈을 좀 더 얹어주고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노새와 바꿉시다. 우리 노새와 당신 말을 바꾸십시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제안을 한 거야.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망상 놓기가 싫었다. 근데 왜 바꿨냐면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는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더라. 이게 이제 말과 노새를 바꾼 이유야. 자, 말과 노새를 바꾼 이유고요. 바꾼 이유. 그래서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제안했을 때, 두 번째 제안했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큰형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노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것에 대해서, 노새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지, 그지? 가족들의 부정적 반응이지, 그지? 가족들의 부정적 반응.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 보였다. 이게 노새의 첫인상이요. 힘도 못 쓸 것 같아 보이는 거야.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단짐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다.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아버지 성격 어땠다고. 가타부타는 옳다 그러다 말렸다는 거야. 아버지 성격은요. 아버지 성격이 말수가 적기지. 아버지 성격이요. 앞에도 있지. 말수가 적다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거야. 말수가 적고 조용함. 잘못 적었다. 조용함. 노새를 우리에 끌고 가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이었다. 조금 더 떼어낸 곳이 이제 바로 방 옆에 바로 처마를 조금 더 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방 옆에 바로 있잖아. 뭐가 있냐면 외양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 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우리 집은 판자집에 조금 이렇게 처마를 조금 더 떼어가지고 우리를 만든 거야.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가난하다 그랬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야. 열악함.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와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힝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뒷치락거리 다 누가 해야 할까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들어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대에 들어가고 난 뒤 버트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을 맡겨줬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승하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만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그러니까 작은 형은 아예 안 도와준 거야.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 차츰 연탄때가 묻어 금원빛으로 변해갔다. 노새가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에 대한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고요.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 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은 내 능력 것이란 소리야. 지성스럽게 틀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 때는 속살까지 박혔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했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또 그 모양이었다. 그래서 하지만 노새도 그런 정성을 짐작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채 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난 굉장히 노새 아끼지, 그치? 아끼고요. 노새도 그런 내 정성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나와 노새의 감정 교류가 나타나고요. 나는 엄청 정성껏 노새를 위에서 닦아주고 하고, 그리고 노새도 나만 보면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둘이 굉장히 정이 드는 거야.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그러면 뒤에 왜 없는지 그지? 이 문장 이후에요. 이 문장 이후에 왜 없는지 이후에 어제 일어난 사건이 시작됩니다. 어제 왜 오늘 우리 집에 없는지. 그럼 어제 일어난 일이 시작된다. 위기부터는 이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되는 거야. 학습콕 정계 소주제는요. 새 동네 사람들은 구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노새를 신기합니다. 노새를 대하는 구 동네 사람들, 새 동네 사람들 태도가 대조적이었지, 그지? 대조적이야. 구 동네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 않고 그리고 못 살게 굽니다. 새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고 귀여워하고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구 동네 아이들의 반응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두 동네 아이들의 반응에 부정적 태도는 보이지. 근데 새 동네는 어떻게 해요? 새 동네는 신기하니까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그지? 그럼 그것을 통해서 노새에 대한 두 사람의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고요. 노새가 우리 집에 오게 된 사연은요. 말을 노새와 바꾸자는 제안을 받은 아버지가 말이 잔병치레가 잦자 두 번째 제안에 응답합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노새를 보고 가족들이 무거운 연탄짐을 어떻게 지겠냐고 걱정을 하죠. 그죠? 나르겐자가 빈정대지만 아버지는 맛없이 노새를 지켜본다. 여기까지 전개고요. 잠시 쉬었다 또 하자.